오늘은 테슬라를 탄 지 이제 5년이 된 제 친구 은지와 그랑콜레오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랑 그랑콜레오스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급은 되지는 않기는 하는데 전기차를 계속 몰아왔던 오너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의 정숙성이나 승차감이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차가 내 차 운전하다가 지금 이거 하니까 어색하지? 그것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 밟는 게 좀 회생제도 해줘. 맞아. 높음으로 해줘? 어. 회생제동 높음으로 해놔. 나는 내 거 차 운전할 때 회생제도 제일 세게 해서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 하거든. 아, 지금이 높음이야. 제일 높음으로 내가 해놨어. 한번 보지 뭐. 아리야, 에어컨 바람 2단으로 해줘. 아니, 아리야. 화내. 아리야, 에어컨 바람 2단으로 해줘. 말 잘 듣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말도 잘 듣는데 보통 다른 회사 차들은 지금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쟤 왜 막 가냐? 막 이래. 그냥 막 일찍 가. 출발하셨네. 택시야. 다른 차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석에서만 말을 잘 알아듣거든? 근데 얘는 이 아리 하는 그 스피커가 여기 보조석, 그 다음 뒷좌석에도 다 있어가지고 뒷좌석에도 해도 잘 알아들어. 아까 얘기할 때도 다 알아듣더라. 뒤에서 얘기할 때도. 그게 좀 장점이야. 아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지금 계속 그 핸들이 간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치? 맞아.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시체를 여기 중앙으로 보내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하면은 신기하네. 얘를 꺼줄게. 차선료 줄게. 내 차는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완전 초창기 때 모델이어서. 모델이 어떤 거야, 그러면? 모델 3. 완전 처음 나왔을 때 거. 이런 최신 기능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없기는 하지. 물론 요즘은 이제 다른 현대 뭐 기아 차들도 저렇게 있거든? 근데 우리 게 되게 잘 보인대. 잘 보이고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 엄청 잘 보이네. 그리고 뭔가 되게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도 크게 없어. 그리고 차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지 않아? 되게 부드러워서 나 방금 이제 엄청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80km네? 맞아. 이 차가 속도감이 많이 안 느껴져. 그만큼 이제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고 사실은 SUV는 나는 승차감이 안 좋아서 별로 SUV를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그랑콜레오스 타고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게 SUV인데 되게 세단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승차감이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정숙성은 어떤 것 같아? 아무래도 전기차는 진짜 조용하잖아. 근데 테슬라 오리지널 모델은 정말 방음이 안 되기로 유명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나는 독서실 느낌? 고객님들 이거를 시승을 했을 때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진짜 조용하네. 내 차는 안 달리고 있을 때는 정말 그냥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너무 조용한데 노래 볼륨 소리를 달릴 때는 진짜 2배로 키워야 될 정도. 안 들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쪽이 이제 안 보이잖아. 이쪽이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어. 킬 수 있어? 그래서 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근데 안 보여. 켜도. 켜져 있는 거야. 왜냐면 운전에 방해될까봐 거기서 못 보게 돼 있는데 신기하다. 이따가 돌아올 때는 여기 동승석에 한번 타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한번 틀어볼까? 베스트 100곡?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 같이. 사운드 되게 좋다. 괜찮지? 이게 보스 스피커 사운드 사용하는데 그렇구나. 어쩐 좋더라. 근데 사실 막 보스가 현존하는 최강의 스피커인가? 라고 말할 수는 솔직히 없는데 보스 스피커를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에는 안 돼 있고 스피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 옵션으로. 근데 추가하면 좋은 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잖아. 우리 헤드셋 쓸 때도 노이즈 캔슬링 한다고 해서 그거 쓰면은 바깥에 음 하나도 안 들리고 노래만 들리는 그 기능 있잖아. 그거를 제일 먼저 발명한 회사가 보스야. 그 기능을 같이 해줘.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 소음이나 이런 거를 캔슬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더 조용해져. 그냥 기본 차도 물론 조용하지만 그 옵션을 넣으면 더 조용해지는 거지. 나는 이제 좀 소음이 계속 있는 차를 오래 좀 타다 보니까 나는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 사운드도 좋아지고 노이즈
사운드를 특히 차 안에서 그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무조건 추가를 하시지. 근데 이제 내가 거의 노래도 안 듣고 뭐 라디오도 안 듣고 나는 별로 차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채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하네. 맞아. 근데 나도 엄청 차 안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아니 차 운전하면서 노래가 없으면 어떻게 운전을 하지? 그런데 얘는 되게 옵션이 간단한 게 보통 이제 국산차들 보면 옵션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깜빡이까지도 옵션이 아니게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깜빡이도 뭐 어느 깜짝 종류를 놀랐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깜빡이는 게 돈 없으면 우회전도 못하는 거야? 흔히 기본 트림을 깡통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깡통에도 웬만하게 진짜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서 대신 이제 이 동승석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빠져 있거든. 웬만한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옵션을 같이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트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아까 그 보스 그리고 뭐 20인치 휠 이거 빼고는 옵션이 없이 다 들어가 있어 기본으로. 그 세 개만 선택하는 거여가지고 요즘 차답지 않네. 가성비로는 절대 못 이기는 차지. 이제 우리가 많이 경쟁하는 차가 산타페 아니면 소렌토 이런 차인데 그 차들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없는데 걔는 어쨌든 추가 뭘 해야 되잖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적어도 4,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같은 옵션을 넣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훨씬 싸겠네. 맞아. 훨씬 저렴해. 아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는 거의 주로 혼자 운전해. 도저히 사람 안 태운다.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옵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근데 이제 운전하는데 정말 필수적이어야 되는 게 옵션이다?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맞지. 그걸 옵션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맞아. 이게 옵션이란 개념이 많이 변질됐어. 정확합니다. 우리 테슬라 어머니. 역시 똑똑하시네요. 내가 만약에 이제 주로 뭐 같이 탄다, 사람들 많이 태우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쓰겠다. 이런 게 옵션이 돼야지. 맞아. 그래서 옵션이 그러니까 큰 고민을 안 해도 돼서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납득이 되고 합리적인 옵션이네. 이번에 좀 이를 갈고 나왔. 솔직히 이제 뭐 삼성, 르노 삼성 지금 르노 코리아까지 오면서 이 국내에서는 사실 인지도가 이제 낮잖아. 이번에 이 그란 콜레오스가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할 만한 중형 SUV가 나왔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회생제동 높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높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저 앞에 벤츠 왜 저러지? 모르겠어. 술 취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빵이야. 그러니까 저분 목숨을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차선을 똑바로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주로 운전하시나 봐. 빵을 한번 해야 되나? 일단은 안전거리 확보를 하는 걸로. 아니 이게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 걸려서 아예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생제동만으로는 정지가 안 되는 게 맞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맞아. 주행 중에 속도 조절은 가능하네? 맞아. 속도 조절 정도의 회생제동이네. 나는 이제 회생제동이 안 되는 차 가끔 이제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면 좀 불편하거든. 불편하지.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주행 중에 불편함은 없네. 얘가 주행 중에는 가능하니까 조절이. 주행 중에 불편 없다고 하십니다. 조절 가능하네요. 앞차가 안에 지금 앞에 술 취한 벤츠 뒤에 거리 조절 잘하고 있어요. 술 취한 벤츠 진짜 어떡하냐. 그리고 브레이크를 지금 꽉 누른 상태에서 앞에 보면 A라고 지금 표시돼 있을 거야. 밑에 레디 옆 오른쪽에. 어디죠? 여기 계기판 보면. 그럼 지금 발 떼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오토로 홀드가 걸린 거라서 발 떼고 있다가 파란불 되면은 그냥 엑셀 살짝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물방울 표시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물방울은 기름. 저 천둥처럼 번개처럼 돼 있는 거는 전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거기에다가 그거를 잠깐만. 지금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나 전기 써서 가고 있어요. 이 뜻이야. 하이브리드 처음 타봅니다. 근데 이제 걔가 왼쪽으로 가면 저 이제 엔진 들어왔어요. 기름 쓰고 있어요. 이 뜻이야. 근데 신기한 거는 얘가 지금 계속 달리면서 우리가 70 이상 달리고 하면 엔진에 개입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엔진 소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 그게. 지금도 그러면 엔진 쓰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뭐 이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네. 그치. 보통은 근데 예전 하이브리드는 이게 되게 개입이 되면 부항 일단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왜냐면 엔진이 개입되면서 동시에 RPM이 뭐 40km, 50km밖에 안 달리는데도 2000씩 막 올라가. 그러니까 부항 소리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얘는 개입이 됐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 진짜 초 예민하신 분이 아니면은 얘가 지금 엔진이 개입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 직렬, 병렬, 그 다음에 집병렬이라고 해서 혼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렬식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엔진에 개입할 때 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 근데 얘는 직렬이랑 병렬이 동시에 있는 애여가지고 그게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되게 정숙성이 되게 좋다. 그래서 좀 전기차 타는 느낌이다라는 소리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오래 타면 내가 이제 속도를 올렸을 때 이게 기어가 바뀌면서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심지어 기어가 3단 기어인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지. 사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르노랑 지리라는 중국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 차이가 외관만 색깔이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막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리가 사실 볼보를 인수를 했거든. 근데 얘가 그래? 얘가 그래서 하부 CMA나 이런 게 다 볼보야. 볼보 CMA를 채택해서 쓰는 거라서 엄청 튼튼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르노의 기술력이 합쳐진 거지. 르노가 F1 알핀이라는 F1을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합쳐지니까 튼튼한 거 볼보, 거기에 기술력 르노, 거기에 이런 디지털적인 거, 지리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짬뽕? 거기에 장점들만 다 가져왔다고 보면 되지. SUV는 뭐 예전에 트럭 사고 잠깐 나가지고 대차로 받았던 게 그 벤츠 EQC 뭐 잠깐 몰았었었는데 테슬라를 타다 걔를 타니까 차가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야. 테슬라는 약간 좀 그냥 밟으면 밟는 데도 쭉쭉 나가고 그거 그치, 너무 걔는 좋은데 뭐 지금 요즘 나오는 차들 보니까 제로백이 2,000원대? 근데 너무 좋은데 대신 승차감이 안 좋고 근데 너무 시끄럽단 말이야. 근데 이제 EQC를 탔는데 비슷하게 쭉쭉 나가는데 너무 부드럽고 차가 너무 조용하고 승차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래서 이 차는 벤츠가 잘 만들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한 일주일 탔나 그때? 탔는데 이 전비라고 하잖아. 전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였으면 전기로 200km 갈 수 있다고 이제 떠 있는데 그럼 진짜 실제로 내가 약간 에코 운전하면 200km를 가거나 아니면 더 가거든. 근데 이제 벤츠는 200km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떴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 진짜 한 170. 벤츠가 너무 좋은데 전비가 너무 안 나오는 데를 너무 많이 느꼈어.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좋아졌겠지. 좋아졌겠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주행 하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만 할 때는 18에서 20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까지 타시는 분들 오히려 22까지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이브리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들은 얘기로 이게 시내 주행할 때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되게 좋고 잘 나오는데 오히려 장거리 아니면 속도를 이제 좀 많이 내거나 이러면 연비가 되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아. 보통 그런데 얘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만약에 속도를 막 즐기는 사람이야.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밟아야 돼. 이러면 솔직히 나는 이 차를 크게 추천하진 않거든. 왜냐면 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가속감이 조금 덜한 차야. 다른 차보다. 뭐 속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리밋이 걸려있는 느낌인가? 그치. 근데 180이 리밋이긴 한데 그 이전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km까지는 솔직히 다른 차들이랑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가속이 100km 이상이 되면은 다른 차들보다 가속이 좀 느려. 근데 하이브리드가 원래 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다른 차보다 더 좀 그래. 얘는 조금 더 안전에 더 중요시를 뒀고 그다음 패밀리카 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연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지. 하이브리드란 차 자체가 그렇게 막 속도를 즐기고 장거리 많이 가기에 적합하지 맞아. 않은 특히 차라고 SUV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패밀리카로 타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르노 자동차 하면은 가서 정비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솔직히 정비할 때 돈 많이 드는 거 맞아. 왜냐면 나는 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갈 일이 없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고장이 안 나는 차로도 유명해. 이 차는 그래서 그렇게 짬뽕이 돼서 가능했던 거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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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술력이 짬뽕을 해서 볼보 이렇게 합쳐지니 굉장히 올바른 짬뽕이었어.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나온 거 아닐까? 맞아. 일단 근데 가격도 좀 약간은 말이 안 되는 게 특히 우리가 차를 살 때 매장에 가면 유일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뭐지? 내부도 볼 수 있고 솔직히 이게 본네트 열어보면 뭐 다 볼 수 있잖아. 엔진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하부야 하부. 들지 않으면 못 보잖아. 밑에를. 그렇지. 그 밑에를 하부를 정비했을 때 보면 얘가 거기에 뭐 BMW라던가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가는 식으로 해놓은 거야. 예쁜가 봐. 원래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괜찮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보지 뭐. 아니야. 뒤에 차가 없어.